앞서서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보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법원에 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내면 구속영장 그 청구서 요지 내용을 법원에서 다 받아들입니까? 요지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검찰 측 주장을 국회에 와서 마치 모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어가 돼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죠? 예, 지금 이제 영장은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 주장하는 것들이 예. 100% 판사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판사님들께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지 검찰 측이 주장하는 거 전부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검찰 측 주장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영장 실무에서는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주장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그 범죄 사실도 감안을 하지만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가 이걸 이제 그렇습니다. 중점적으로 보게 그러니까 그런 거 됐습니다. 판단하는데 그 검찰 측 주장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주장 하나 저 질문 다시 다른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법부 불신이 굉장히 좀 심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그런 데 대해서 많이 듣고 있고 저 역시 사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제 간간히 생기는 여러 가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들 그것이 주된 원인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어저께 제가 그 40대의 기획사 연예기획사 대표와 15세, 16세 여아에 대한 성폭행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을 결국에는 우리 후보자님 본인 손으로 최종 판결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가 질의를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방에 연락이 왔어요. 그 이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은별이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방송도 여러 번 보도가 됐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거 뭐 허위사실이라든지 명예훼손 이런 걸로 고발당할 수 있으니까 댓글도 쓰지 말라고 해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지 모르시죠?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했다라고 국가가 인정해준 그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16세 그 피해자한테 무고 위증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소송까지 제기했답니다. 그거 재구성된 데 나와요. 근데 국가가 그분들이 사랑해서 관계를 맺었다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감정과 법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괴리가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근데 후보자님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적으로 법리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반복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법부 수장을 검증하는 이 자리에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면서 후보자의 생각을 여쭙는데 법리적이다, 기계적으로 대답만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후보자님의 대답 자체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닙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는 당연히 달리 판단돼야 되는 부분이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법리에 따랐다는 말 반복만 하고 계시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러니까 사법부 불신이 생기는 것 아니냐. 법 감정이 너무나도 안 맞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위원님 그 이제 판결을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 판결 내용이 그런 사실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도, 예. 그 재항고를 할 때 피해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그 피의 사실 자체를 보지 않고 그냥 법리적 판단에만 따랐다라고 해서 그 15세, 16세 여자아이가 이 피해자, 그 가해자를 사랑했다라고 판결을 하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느냐라고 괴리가 더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후보자님께서 그 판단 법리에 따랐을 뿐이지만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만 해주셨더라도 국민들은 이해를 할 텐데 나는 문제 없었다 법리에만 따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사랑한다는 판결은 저 이전에
대법원에서 이미 그런 판단을 그렇죠. 내렸습니다. 예, 제가 한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의 소존으로 최종 판결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예, 최종 이제는 판결이고 판결 이유를 보시면은 네. 제가 그러면 그걸 뒤집으려면은 법을 어겨야 됩니다. 우리 국회가 만든 법에서 기속력이라는 걸 인정해서 그런 판단이 올 때는 못 뒤집게 이미 법이 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정당방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예. 집에 몰래 들어온 도둑을 가격해서 그 도둑이 사망하자 이 집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서 실형을 살았던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에서는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통용되느냐에 대한 질문도 같이 드렸습니다. 예. 사실 많은 논란이 있죠. 그런데 사실 피해자들은 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법이 정말 괴리가 있게 피해자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관이 이렇게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은 나는 법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국민들이 더 실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당방위 문제도 위원님도 잘 아시는 예전에 그 성폭행을 당할 때 혀를 깨물어서 하는 그런 사건을 위시해서 많은 그런 사건이 볼 때 저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저는 그 드렸습니다.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제도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집에 들어오는 거 방어권 인정해서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 요건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한국은 집에 들어오는 도둑 잡았는데 도둑이 사망 사건에 이르자 그러니까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판결에 대한 문제성 그리고 이상한 판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후보자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상하다기보다 하여튼 국민 눈높이에 볼 때는 조금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에 따랐다는 말 반복하실 게 아니고요. 그 대법원에서 판단이 이 둘의 그 은별이 사건이 사랑으로 판결을 하고 나서 이후에 제도 개선이 얼추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피해는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법원 한 번의 판단이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판결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것이고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 불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아야지 법리에 따랐다라는 말만 반복하실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